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 조치와 부동산 업체, 비구이 위안의 회사채 연장 소식으로 부동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부동산 관련 뉴스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중국의 금융당국은 주택구매 최소계약금을 완화하고 모기지 대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채권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채권 원리금을 갚아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주요 주가 지수도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하락 예상을 제기합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적인 경제 어려움도 우려 요소로 언급되며 주가 지수가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부진과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노동절 연휴 이후 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의 회복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언급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거대 인터넷 기업의 뒤를 이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외국 기업 및 투자의 유치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희망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대한 벤처 투자도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는 국제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이며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은 자동차 수출 국가로서 세계 최대 규모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회복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민간경제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민간 및 외자기업 투자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 증가와 소비의 탄력 등으로 경기 침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도 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강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며 주요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과 독일 등 다른 경제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독일은 수출 경쟁력 둔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회사 창립 78주년을 맞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약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및 아시아의 신규 시장에서도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의지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극대화, 고객 경험 혁신,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에 다가가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념식에 참석한 댓글 작성자들이 아모레퍼시픽 공감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좋은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 노조 UAW가 파업을 준비하며 1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제너럴 모터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참가합니다. 이러한 파업은 노동자들의 협상력 강화와 경기 회복에 따른 것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최대 파업입니다. UAW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파업을 벌인 전례는 없지만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시행되었지만
부동산 시장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신규 주택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조치와 부동산 개발업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및 계약금 우대, 혜택을 주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링기트 표시 채권 이자를 지불했으며 이전에는 회사채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급하지 못한 달러 채권 이자와 다른 채권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채권 원리금은 매우 크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위기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이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는 이전에 디폴트한 헝다보다 많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증시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며 올해 전체 상승률이 13.7%로 낮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으로 여름을 보냈으며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2.4% 하락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평균 2.6% 하락하여 연간 상승폭이 13.7%로 축소되었습니다. 대형 성장주 펀드는 금리 인상 이후 기업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며 상승했으며 국제 주식형 펀드는 하락하여 연간 상승률이 9.9%로 줄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둔화는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영향이 계속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하락과는 달리 일본, 대만, 한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로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가, 워런 버핏의 긍정적 발언,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 중국을 떠난 외국 투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중국의 둔화가 인근 국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2022 회계연도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지원으로 인한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한 결과,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른 부채, 지급 및 재정 악화 우려가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일부는 미국 정부의 미래 재정 지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아엄의 IPO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엄은 주당 47 물결표 쌓인 $51로 주식을 발행하여 500억 물결표 쌓인 $5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의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하락은 아엄의 일부 제품 수요 부진과 시장 조건 변화 등과 관련이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엄은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MD, 인텔 등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IPO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